손흥민 선수가 오늘 리그 5호 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전에 선발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를 비춰주는 화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서 빠져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컨디션이 좀 좋지 않고 흐름이 좋지 않을 때 한 번씩 선발이 아니라 벤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절대 손흥민 선수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번 시즌에 흐름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계속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도 안 좋고 흐름도 안 좋은데 계속 선발이었거든요. 전반기에 레스터시티전처럼 한 번쯤은 벤치에서 시작을 하면서 컨디션 관리도 좀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황, 상대팀이 지쳐있을 때, 그리고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교체로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경기도 웨스트햄이 후반전에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한 골로 지고 있으니까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교체로 들어오면 손흥민 선수한테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까.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죠. 상대 수비 라인이 높게 끌어올려져 있고 뒷공간이 넓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트넘이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케인이 버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늘상 이 토트넘의 공격 패턴에서 중요한 거, 케인이 중간에서 버텨내는 데 성공만 하면 넓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장면이고 토트넘이 손캐 조합으로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던 공격 패턴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아주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갔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교체로 들어와서 체력도 충분한 상태에서 뛰어들어가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고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한 토트넘의 선택이 손흥민 선수에게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레스터 시티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스텔리니 코치가 경기를 오늘 벤치에서 콘테 감독 대신 이제 경기를 지휘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타이밍, 상대 수비가 지쳐있고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이 넓게 발생했을 때 손흥민 선수를 기용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라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오늘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펼치진 않았어요. 좋은 경기를 펼치진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경기도 안 좋았던 흐름을 분명히 많이 보여줬어요.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엔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나왔으면 아마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과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 웨스트햄이 오늘 전반전부터 라인을 엄청 깊숙하게 내렸거든요. 깊숙하게 내리니까 토트넘의 문제점, 공간이 없을 때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최전방에 뭐 케인, 클루세프스키, 뭐 히샬리송,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요 중원에서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볼을 배급하는 전진 패스가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오늘 계속 나왔어요. 웨스트햄은 전방 압박을 거의 하지 않고요. 내려서서 수비 라인을 만든 이후에 토트넘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끊어내겠다 라는 게 오늘 웨스트햄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당연하게도 이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 주변에서 계속 패스를 돌리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국에는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야 공격이 전개가 되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스킵이 앞쪽에 있는 에데르송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스킵이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패스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은 이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전개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경기도. 그래서 계속 토트넘은 이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 바깥쪽으로 계속 삥삥 볼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웨스트햄이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랑글레가 볼을 잡는데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스킵이 볼을 잡는데 스킵도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줄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이제 자신감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볼이 전개가 안 되고 뒤로 백패스를 해요. 그래서 다이어한테 가는데 다이어 또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만한 능력이 좀 부족하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이 앞선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다이어가 볼을 받았을 때 볼을 전개할 곳이 없어서 그냥 앞쪽으로 롱패스를 때려줍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볼을 길게 그냥 단순하게 뿌려주니까 웨스트햄이 너무나 쉽게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 경기 토트넘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은 경기지만, 토트넘의 치명적인 문제점, 심지어 벤탄쿠르가 없어서 중원 라인에서 볼을 받아서 전개할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하다는 거. 이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의 움직임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뿌려주는 패스를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득점을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때 케인이 내려와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득점이 나왔죠. 그런데 케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것은, 그 플레이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상대 수비가 올라와 있을 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죠. 이때 케인이 내려가서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나올 때는 케인이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것이 토트넘에게도 더 좋습니다. 케인의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도 케인이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토트넘한테 역으로 안 좋아요.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렸을 때 케인의 역할은 내려가서 안쪽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싸워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케인이 상대 수비가 내려가 있는데도 볼이 안 오니까 자기가 내려가서 볼을 안쪽으로 넣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쪽에, 오늘 경기는 쿨루셉스키와 히살리송이었는데 케인만큼 안쪽에서 득점을 만들거나 버텨주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케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줘도 여기서 득점이 안 나오죠. 오늘 경기 보시면 분명히 웨스트햄의 수비가 내려가 있는데 케인이 수비라인 밖으로 내려와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 사이에 케인이 없으면 토트넘은 안쪽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볼을 전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답답해서 내려오니까 박스 안에 있는 선수가 부족해지고, 이러한 플레이들이 오늘 경기도 토트넘에게는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오늘 토트넘의 에이스는 에메르송 로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답답한 경기를 풀어줬던 선수가 에메르송 로얄이었어요.
에메르송 로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득점까지 했죠. 오늘 경기 보시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햄이 라인을 올렸을 때 순간적으로 에메르송 로얄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고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건 토트넘의 전략 중 하나죠. 그리고 이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벤 데이비스에게 호이비에르의 아주 좋은 패스가 한 번 나왔죠. 이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거의 유일했던 좋은 패스였거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웨스트햄의 수비가 무너졌을 때 에메르송 로얄이 부지런하게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던 것도 에메르송 로얄의 지분이 되게 커요. 에메르송 로얄이 어쨌든 이 가운데로 침투를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니까 웨스트햄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니까 웨스트햄이 후반전에 지쳐있는데 선제골을 실점한 이후에 올라오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는 오늘 벤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웨스트햄이 올라오니까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오늘 경기의 흐름 자체를 에메르송 로얄의 득점이 완벽하게 바꿔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에메르송 로얄이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들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걸 되게 못하잖아요. 이때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패스의 연결고리가 되어줬습니다. 놀랍게도 에메르송 로얄이 최근에 중앙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앞쪽에서 패스를 받고 여기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요, 에메르송 로얄의 플레이를 보세요. 웨스트햄이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이 경기 장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에메르송 로얄이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고,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은 이후에 연계 플레이를 해줍니다. 에메르송 로얄의 터치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토트넘이 빌드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스킵이 볼을 받았을 때 에메르송 로얄이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패스 루트를 만들어주고, 이때 로얄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로얄이 패스를 받아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에메르송 로얄이 최근에 컨디션이 되게 좋거든요. 처음에는 수비적인 컨디션이 좋았어요. 수비적으로 상대의 공격수를 막아내는 것만 좋았는데 점점 더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자신이 직접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득점도 했고 심지어 연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계 플레이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가장 부족했던 거죠.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스킵과 호이베르, 이 두 선수가 이 빽빽한 웨스트햄의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하거나 전진 패스가 안 됐는데 에메르송 로얄이 마치 미드필더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볼을 전개했다. 이것 자체가 오늘 경기 토트넘이 좋은 흐름을 후반전에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런 장면까지 나와요.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에메르송 로얄이 순간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볼을 받아준 이후에 앞쪽으로 볼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에메르송 로얄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앞으로 뛰어나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에메르송 로얄을 거쳐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에메르송 로얄의 패스를 받아서 공격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안 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을 전달해줄 선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때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내려와서 볼을 받았거든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끌고 올라갈 때가 많았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에메르송 로얄이 이렇게 연계 플레이를 잘해준다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를 하고 손흥민 선수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볼을 받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가장 중요했던 선수,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던 선수는 에메르송 로얄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수비적인 측면에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그릴리시를 잘 막고, 그리고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뭐 레앙을 잘 막고, 이런 것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점점 더 갈수록 중앙으로 들어와서 연계 플레이까지 에메르송 로얄이 마치 칸셀루처럼, 마치 진첸코처럼 그런 이제 인버티드 풀백들처럼 에메르송 로얄이 아주 좋은 연계 플레이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리그 5호 골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부진했던 흐름을 또다시 한번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득점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오늘 경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